두 분 전문가 모십니다. 이명록 전문가, 임선규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성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우리의 찬란한 노후 시간으로 네. X세대 급여는 높은데 왜 노후가 불안한가? 라는 주제를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X세대면 딱 두 분인데 벌써 노후가 걱정되는 세대라고 봐야 되나요? X세대면 40대 정도잖아요. 제가 전설의 97학번 X세대 아니겠습니까? 전설의 97학번이요. 그래서 저희를 시조세라고 하나 봐요. 아이, 전설까지 어리죠. 나오고. 저희 동기분들 뭐 물론 비슷한 연령대도 있으시지만 조금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얘들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조디가 말한 네. 것처럼 그 X세대는 그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밀레니엄 세대를 잇는 집단인데요. 1975년에서 85년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을 X세대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는 X세대, Y세대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지금은 통틀어서 그냥 X세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최근 우리금융그룹에서 발표한 2024년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요. X세대 그 월평균 수입이 624만 원인데 와. M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약 평균 100만 원 정도 많이 받는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이 X세대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본인 노후를 챙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부모와 자녀를 모두 지원한다는 응답이 X세대가 43%로 다른 M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서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높아도 부모님과 이제 자녀들에게 나가는 이제 지출이 많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준비를 못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도 좀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국민연금을 다 납부를 못하거나 또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X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노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X세대,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이중 부담, 위로도 지원해줘야 되고 아래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노후 준비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노후를 좀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X세대 분들. 네, 그 좋은 질문 진짜 감사한데요. 그 해답은 오늘 사연자분의 이야기와 그에 맞는 해결책을 좀 들어보시면 그 정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도 76년생, 올해 50이 되는 X세대 분인데 중소기업의 부장님이세요. 연봉이 세전 1억이 조금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서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야 1억 정도 1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세전 1억이 넘으니까 세후면은 1억이 조금 안 되겠죠. 어쨌든 진짜 많이 받는데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이외에 연금을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 아니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동기분들께서도 연봉이 1억이 넘는데 노후 준비를 못해서 불안하다고? 그럼 나는 어쩌라고? 그렇지, 아마 그럴 이런 수 있을 것 생각들이 같아요. 지금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그 답은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생활비. 예, 답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동기분들께서도 연봉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생활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오늘 사연자님에게 저희가 드린 아주 좋은 선물을 우리 동기분들께서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생활비 여러 가지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바로 과도하게 나가고 있었던 보장성 보험, 이 보험 하나 조정을 했는데 매달 본인 이름으로 월 50만 원의 연금을 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고요. 아내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잠시 쉬는 시간 그 기간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납한 금액을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합산해서 월 7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연금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월 70만 원씩을 더 낸 게 아니라요. 월 70만 원씩을 매달 받게끔 도와드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노후에 매달 70만 원이라는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땠길래 노후 준비를 하나도 못했을까. 자,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76년생 X세대 직장인입니다. 22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아이들 뒷바라지 그리고 부모님 봉양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 나이가 50이더라고요. 이제 직장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를 위한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했고요. 조만간 은퇴라는 생각을 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지금도 여력이 없는데 무슨 내 노후 준비냐. 애들 다 키우고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은퇴가 코앞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 용돈을 끊을 수도 없고 자녀들 교육비를 안 내줄 수도 없고 지금부터라도 저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데 여력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오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연자분도 X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비도 내야 되고 22년 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많이 버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번 돈 다 어디 갔지?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타. 그렇죠.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으신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불안해서 내가 노후 준비를 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막상 여력이 없다.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이제 퇴직이 이제 10년 안쪽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만 갖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여력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꽤 나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만 갖고 계셨었는데 저희가 그 불안한 마음을 아주 싹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 해결책 지금부터 공개해드릴 거니까요. 우리 네. 동키분들께서도 메모 잘 하셨다가 그 불안한 마음을 싹 다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왜 시조새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목소리 들으면 아우 저 표정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우선 사연자분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사연자분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나이 50이 되셨고요. 4인 가족으로 자녀 한 명은 대학교 3학년, 또 한 명은 고3.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아우 걱정되시겠다. 시기이시고 배우자님은 주부님으로 지금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 달 급여는 세후 700만 원 정도 되셨고요. 그렇게 되면 약 연봉이 1억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솔직히 연봉 1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생활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과소비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죠. 정반대 상황이고요. 이 가정의 경우에 소비는 일반 가정과 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먼저 남편분 용돈 40만 원, 많이 안 연봉이 1억이어도 음. 용돈이 40만 원입니다. 네. 예, 공과금, 주유비, 경조사, 생활비 등으로 나가는 금액이 약 200만 원 정도였고요. 이것도 많지 않아요. 네, 평균적이죠.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녀들 대학교 학비와 용돈이 평균 약 200만 원 정도. 부모님 용돈이 50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보장성 보험료로 110만 원, 적금 50만 원으로 총 지출의 합산이 7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급여 금액인 700만 원 정도와 정말 비슷하게 딱 떨어지는 지출 패턴이었습니다.
대학교와 그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 두고 있고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고 있는데 710만 원 정도면 저는 그렇게 과하게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이거보다 적게 벌면 어떻게 살아요? 그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 거예요. 많이 안 쓰시는데 이렇게 합하고 보니까 710만 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거보다 적게 벌면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 너무 불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저는. 근데 많은 그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정말 과소비하지 않는데 우리 이렇게 어떻게 살았지?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 예. 와, 보니까 딱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700을 벌어서 약 한 700만 원 안팎으로 지출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작 연금을 어디서 빼서 저축을 해야 되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남은 이야기는 3부에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서 2부에서 사연을 소개해 드렸고요. 연봉이 1억입니다. 전 1억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도 봉양하고 아이들까지 고3에 대학교 3학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돈이 다 나가요.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돈이 다 나가서 노후 대비는 막상 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분의 가정경제 상황을 쭉 살펴봤는데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비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바로 보장성 보험이었었습니다. 얼마였죠? 한 달에 110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는데 우리 그 사연 주신 분 나이대 연령대에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70만 원 내외가 적정 보험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주 드리고 있고 그런데 11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110만 원을 납부하고 있던 보험료를 60만 원으로 줄여드렸고요. 그렇게 하고서 남은 50만 원으로 본인의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그리고 보험을 조정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으로 아내분의 국민연금 미납부했던 연금을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일시금으로 내게 해드렸더니 연금으로 월에 20만 원을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가 있으셨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으로 70만 원을 보장성 보험료 하나로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험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보험에 필요 없는 부분만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네요. 뭐가 필요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신 거네요. 네, 솔직히 사연자분도 그 사연을 보내고 상담 받을 때까지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매달 빠듯하고 아내와 나를 위해서 연금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빠듯한데 연금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장 크셨는데 본인 지출 중에 과하게 나가고 있던 그 보험 조정만 하더라도 이 본인이 걱정하던 불안과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해소가 되었고요. 더군다나 연금이 해결돼서 너무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연금이 해결됐고 그 연금이 해결된 게 바로 과하게 나가던, 그러니까 나한테는 쓸데없었던 매달 나가던 50만 원이라는 돈. 야, 그럼 그동안에 매달 50만 원씩 낭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이 정확히 낭비가 되고 있었는지 좀 짚어주세요. 우선 남편분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4건의 보험료로 올해 59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거든요. 네. 솔직히 남편분 나이에 59만 원은 굉장히 높은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해가지고 먼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으셨거든요. 네. 이 보험은 가입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를 4세대로 전환하고 또 특약들 중에 갱신형 특약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사망보험금이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감액 줄여서 나머지 보험료를 환급금 나온 걸로 완납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가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왜 없애지 않고 감액을 했어요? 이제 가입한 지가 뭐 얼마 되지 않았었다라면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을 텐데 가입한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굳이 오래된 보험은 해지보다는 사망보험금의 비중이 예전에는 높았었어야 된다라면 아이들이 어렸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고3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망보험금 비중이 조금 낮아도 되잖아요. 이럴 때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조금 줄이셔서 월 보험료를 줄여드리고 그러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면 그동안 냈던 환급금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앞으로 낼 돈을 완납 처리해버리게 되면 보험료 납부 없이도 사망보험금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해지보다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서 보험을 유지시키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사연자분과 같이 동의하에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렇기 지금까지 때문에. 낸 게 또 아까우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특약 구성도 뭐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었고 또 납부하는 방법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은 아쉽지만 정리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총 3건의 보험을 정리를 하고 완납 처리를 하고 했더니 47만 원이 절감이 됐고 해지 환급금으로 약 500만 원 정도가 만들어 드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남편분 보험을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은 보험이 많이 없어졌네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험들도 있었어요. 어. 예, 2017년도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한 종합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뇌졸중 2천, 급성심근경색 2천 등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2대 성인병 진단비가 뇌혈관이나 또는 심장질환 진단비가 좀 약한 부분이긴 하셨지만 암 진단비도 되게 잘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유지하기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개정된 보험으로 너무 잘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품도 역시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보장은 그 손해보험사에서 종합보험으로 똑같이 암 진단비,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등 포함해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신규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간병보험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보험 역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준비를 했더니 약 3만 원 정도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연자분 보험료가 27만 원으로 32만 원 정도 절감되었고요. 해지환급금 역시 500만 원의 보장 범위까지 더 넓게 보완돼서 일석삼조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남편분 보험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것만 되게 여러 개 갖고 계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 보험이다 보니까 뇌와 심장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 보장 범위인데 가장 협소한 범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혹시라도 질병이 발병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노후, 연금이 잘못하면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보장 범위도 우리가 폭넓게 받을 수 있는지 뇌혈관과 심혈관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심장 체크를 해봤는데 심장이 조금 안 좋대, 협심증이 있대.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이러면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막 30만 원씩 내고 막 이랬는데도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게 뭐 급성심근경색으로 돼 있으니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로 돼 있는지 나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 심장과 관련된 보험을 나는 30만 원씩 내고 있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내가 심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보장으로 내고 있어.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만 있어. 이렇게 알고 계셔서는 나중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자고 이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다행히 이분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낭비되고 있는 돈들을 발견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니까 지금 돈을 얼마를 저축하신 거예요? 매월 32만 원? 네, 맞습니다. 남편분만 그렇게 줄여드렸고 또 아내분과 자녀분들의 보험들도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들을 조정을 했더니 110만 원씩 납부하던 월 보험료가 60만 원대로 보험료가 조정이 됐고요. 또 보장 범위 또한 사연자님처럼 폭넓게 보장을 해드렸고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기존에는 갱신형 특약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보험들을 유지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였었어요. 그러다 보면 연금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면 우리의 연금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들을 비갱신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금 또한 찬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족 모두 조정을 했더니 약 해지환급금이 1,2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부부가 고민하고 있었던 노후를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린 내용이죠. 내 노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렵다 보면은 사실 돈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여력, 여유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보지 못했던 곳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나는 못 찾겠다. 우리 집에도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런 혹시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품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정경제 전문가 분들은 저희가 모시고 왔으니까 여러분은 도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구멍 찾아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 내용 이어갈까요? 어떻게 연금을 마련해 주셨는지, 어떤 연금으로 선택을 도와드렸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연금은 선택하실 때 저희들이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분의 투자 성향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는 안정 성향이었어요. 투자형 펀드 상품인 그 변액연금 상품 중에는 네. 수익률이 아무리 나빠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 7%의 단리를 보장해주는 최저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증형 변액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변액연금이 이 사연자분 성향에 딱 맞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금, 노후 대비 이런 거는 무조건 복리로 해.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단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 요즘은 복리로 지급되는 상품들이 이율이 굉장히 낮아요. 더군다나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채권금리가 높아서 금리가 조금 높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낮아지잖아요. 국채금리도 낮아지고 그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최저금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최저금리는 이 마지막 선은 내가 지켜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그렇죠. 이율인데 네. 이 이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어떤 상품은 0.5%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옛날 상품도 2%를 넘는 상품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복리는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복리 이율이 커야 마법이죠. 그리고 네. 단리 7%라고 하더라도 복리로 계산하면은 3% 이상 되니까 우리가 시중 은행에서 가입하는 뭐 적금 상품이라든가 저축보험이라든가 이런 상품보다는 이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7%라는 금리는 굉장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단리 일지 인정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직접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직접 내가 어느 정도의 세월을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내가 직접 계산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괜찮습니다만 여러 금융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고 비교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검증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시다면 지금 질문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의 연 최저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네요. 이런 상품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변액연금 상품은 기본적으로 그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때문에 투자 수익이 나면 이에 따라 그 받는 연금액도 달라지거든요. 수익이 많이 나야 내 연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반대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령 금액도 되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시된 상품인데 1년에서 20년까지는 7%를 보증하고요. 네. 20년에서 연금 개시 전까지는 연 6%를 최저 보증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단리 기준은 뭐 8%짜리 상품도 있고요. 상품마다 좀 달라요, 다. 근데 어쨌거나 본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 상품들을 가입을 할 경우에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달에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제 그 상담하신 고객님들께도 이 상품을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30살 기준으로 12년 납입을 하고 65세 때부터 연금을 개시를 하니까 100세까지 내가 총 납입한 금액의 약 한 600% 이상 연금액을 받아가더라고요. 와. 최소로. 6배 이상.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물가 인상률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정말 너무 높게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적정하게 높은데요? 제 기준에서 높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더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꽤 그래도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노후의 계획부터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시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런 금융 상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매월 50만 원씩 줄어든 보험료 있죠. 이걸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변액연금 상품에 기본 20만 원에 추가 납입 30만 원으로 10년간 납부를 하고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매년 약 520만 원 정도씩을 수령하시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0세까지 수령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총 수령하는 금액만 무려 1억 8,200만 원을 수령하시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보면 6천만 원을 내셨거든요. 네. 거기에 1억 8,200만 원을 수령한다는 것은 원금 대비 약 1억 2,200만 원을 더 추가 수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깜짝 그쵸. 놀라시더라고요. 네, 엄청난 금액이에요. 네네네.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내분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자녀들 케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이 보험 정리 후 발생한 해지 환급금으로 이 부분을 1,200만 원 정도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서 납부를 다 하셨어요. 이 납금을 일시금으로 넣었더니 65세 시점에 연금을 약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솔직히 추가 납부한 그 1,200만 원은 국민연금 6년에서 7년 정도만 수령하게 되더라도 다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더 추가적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엄청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든든합니다. 사실 만진 건 보장성 보험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만지기만 했죠. 네. 그랬는데 연금도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낭비되던 돈도 싹 다 잡아주신 거고. 자, 돈벌이 재무상담소 오늘도 노후 대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건네주셨어요. 임선규 전문가, 임형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